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 1.65%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자, QQQ 같은 경우도 1.72%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자, SOXX 같은 경우는 3.5%라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식의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숏을 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와 상당히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떠한 손절 라인을 로스컷으로 걸어놓고 만약에 숏 투자를 들어간다고 한다면,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식의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자체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전처럼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것이냐면, 자, 우리가 금리가 인상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자, 한번 조정이 시작되면 상당히 길고 강하게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인버스, 즉 숏을 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보장이 됐었습니다. 저 역시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비중, 그리고 많은 보유기간을 숏 투자에 할애를 할 만큼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었고, 저를 뭐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이때 당시에는 숏 투자를 권해드린 적도 많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숏을 권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숏 투자를 왜 권하지 않느냐? 정배열이 잡혔기 때문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배열이 잡혀 있을 때는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숏을 탄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모두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타이밍에 하락에 베팅을 한다는 얘기는 위험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폭 자체도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짧았다가 혹은 길었다가 이것이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면서 숏 투자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롱 투자, 즉 장기적인 상승에 베팅을 하게 되면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보유기간을 늘리더라도 이때 들어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탈출할 수 있는 보유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해서 숏이 아닌 정배열에서는 롱 투자가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실제 상승기에는 왜 우리가 숏을 가져가기가 어렵냐? 자, 기본적으로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나 MACD만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상승기 때 슬로우 스토캐스틱과 MACD입니다. 자, 주요 상승기 때 보시면 어때요? 자, 이런 시그널 자체가 사실상 크게 이전처럼 작년처럼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빠질 것처럼 움직였다가도 바로 또다시 상승으로 전환되고 조정 자체도 상당히 짧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렇게 K값이 50 이하까지 갔다가 곧바로 회복을 하고 50 이하까지 갔다가 곧바로 회복을 하고, 자, 요런 식으로 빠른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숏 투자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손절 타이밍을 놓치면서 큰 손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바뀌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계속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전, 즉 2022년의 투자 방식을 고수해서는 우리가 쉽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막상 오늘 그렇다면 하락이 나올 것이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부터 또다시 전고점을 깨면서 휩소, 즉 많은 손절매 물량들을 흡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눈속임, 즉 쉽게 돈을 벌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떠한 투자 자금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것들은 그런 것에 있어서 감정 자체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쉽게 투자를 해서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자, 최근의 영상을 통해서 계속 반복을 드리고 있어요. 즉, 지금의 시장에서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매수를 어떻게, 조정이 올 것 같은 시기가 온다면 조금 쉬어가는 거예요. 즉 일주일 정도 지켜보는 겁니다. 자, 벌써 이제 수요일이에요. 자, 목요일, 금요일, 제가 월요일에 영상을 찍었는데, 자, 이틀만 지나면 일주일이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잡히겠죠. 혹은 주요 저항 라인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의 고점 라인이
지지 구간이 잡히는지, 혹은 자 어차피 51선이 이걸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51선을 지지 구간으로 잡으면서 또다시 상승 동력을 얻어가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51선 인근에서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시장을 모아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굳이 우리가 이 높은 위치에서부터 매수를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 오늘 올랐다고 해서 또 200일선 보고 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다만 정배열이 잡혔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이 아니라면 12,000선까지는 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단계별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남은 현금이 50이 있다면 자 25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쉽게 우리가 매도를 해버리면 또 상승, 즉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움직인다면 우리가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했을 때는 30에서 50% 같은 일부 비중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그때 만든 현금들은 들고 계시면서 어쨌든 지지 구간이 잡히는 걸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51선 인근에서 무너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자 그때쯤에는 또다시 비중을 늘리면서 그 다음 상승을 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2년의 투자 방식을 지금 그대로 적용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전처럼 하락이 길고 깊게 움직이던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점점 진폭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자 만약에 위기가 오더라도 아마도 전고 라인에서 올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 이미 골든크로스가 나와서 올라가고 있고, 자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가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너무나도 위험한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언제부터 주의를 해야 되느냐, 바로 주봉 기준으로 꺾일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 어느 정도 꺾이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조금 비중 조절을 한 상태에서 시장을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대로 투자를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시면, 자 뭐 빅스 같은 부분이 너무 낮을 때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어제 또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왔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 이 부분이 어쨌든 위기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신호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호? 바로 자 빅스 자체도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구간이 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차피 하락으로 이격도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것이 위기로 이렇게 이어진다기보다는 자 어느 정도 이러한 식의 이격도, 즉 이격도 자체를 줄여서 불안감이 조성되는, 그것이 실제 옵션의 비중으로 표현되는 시기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쨌든 투자해야 될 시기고, 다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승, 즉 정배열 구간에서는 숏을 치면서 위험을 감내하기보다는 일부 비중을 남기면서 그 현금으로 매수 기회를 잡는 것이 더 영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어제 반등이 좀 나왔고, 자 이 부분들에서 어쨌든 높은 위치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추세 자체가 상당히 두 번째 추세, 즉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고 상당히 급격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다음 저점에서 상당히 또 좋은 투자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이 투자하시는 종목들을 그렇게 잘 선별을 해서, 일단 어쨌든 조정 국면에 있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비중, 오늘 상승이 나왔다고 또 따라붙기보다는 그냥 1, 2주 정도는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구간에서 저점이 잡히는지를 확인해서 매수 대응으로 올해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내 주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추세상으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종목들이 미국 시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즉 미국 주식들은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미 이만큼 떠있는 이격도에서 상승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진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주식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국내와 외국을 모두 병행하면서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조정기가 오더라도 각자가 좋은 섹터, 좋은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서 계속해서 투자를 쉬지 않을 시기다. 지금은 시장이 조정 국면에 있더라도, 시장이 조금 빠지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다 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종목들은 또 올라가는, 왜냐하면 기본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장이에요. 자, 그럼 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느냐?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자, 명목금리 자체는 여전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미국 내 실질금리 자체는 이미 천장을 찍고 떨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금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금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율 자체가, 실제 이자율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채권 자체도 어느 정도 수익률이 이제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뭐 그렇게 된다면 TMF 같은 쪽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을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채권의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시기쯤에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타이밍에 돈을 벌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한 번쯤은 더 반대쪽으로 튀어준 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뭐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시장을 좀 공부하시고 각자가 판단을 내리시면서 각자가 투자하는 상품들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자문자답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핵심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한번 만들어 보았고, 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단기적으로 강한 조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조금 투자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